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슈와르트 관리도와는 조금 다른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미니탭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미니탭 안에는 이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메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이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엇이고 또 어떻게 미니탭에서 구현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슈와르트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발 관리도, X발 S 관리도, IML 관리도 이런 관리도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도들하고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만든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슈와르트 관리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런 슈와르트 관리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요즘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제품 또는 공정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합리적 부분군이 슈와르트 관리도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X발 관리도를 이제 그리는 거라면 X바 관리도를 그릴 때 특히 X바 관리도의 이제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부분군 내의 산포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합니다. 즉 이 부분군 내의 산포를 이용한다는 것은 의미상으로 본다면 부분군 내의 산포라고 하는 것이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를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는 것이 그런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의 크기를 나타난 산포의 크기를 나타난 관리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부분군 내의 산포라고 하는 것이 잘못 추정이 되겠죠. 그럼 부분군 내의 산포가 잘못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잘못 산정이 된다, 산출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잘못 산출이 되면 결국 관리 한계 폭이 너무 좁거나 또는 너무 넓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번한 관리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관리 이탈이 1년 내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구성한 이 부분군이 합리적으로 구성이 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는 그런 부분군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군 문제 고려하지 말고 관리도를 그리자 이런 추세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군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관리도가 바로 레비 제닝스 차트가 되는데요. 사실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은 나온 지는 꽤 오래됩니다. 1950년대에 나온 레비와 제닝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리도인데 이 관리도는 슈와르트 관리도 중에서 인디비주얼 차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 관리도를 그리는 방식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어떤 점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IMR 관리도를 그릴 때 특히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릴 때 무빙 렌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레비 제닝스 차트는 그런 무빙 렌즈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오버롤 S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롤 S를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관리 한계를 구한다. 즉 3시그마 관리 한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슈와르트 관리도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 원인에 의한 것이 공정에 영향을 미쳤을 때 관리 한계를 벗어나도록 이제 관리도를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분군 내 우연 원인의 산포 이제 이런 걸 따로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버롤 S를 이용합니다. 그럼 오버롤 S를 이용하게 되면 슈와르트 관리도와 비교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관리 한계 폭이 조금 넓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 레비 제닝스 차트를 그리는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이 되냐면 만약에 공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공정이 안정되어 있다라면 군간 산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롤 S를 이용해서 레비 제닉스 차트의 관리 한계를 현천한다 그랬는데, 오버롤 S라는 것은 전체 산포고, 이 전체 산포라는 것은 국내 산포와 군간 산포를 다 포함한 것인데, 만약 공정이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면 군간 산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슈와르트 관리도하고 거의 비슷한 관리 한계 폭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이게 그 국내 산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겠죠. 오버롤 S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슈와르트 관리도보다는 관리 한계 폭이 조금 넓게 형성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함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레비 제닉스 차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정에 저는 적용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레비 제닉스 차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레비 제닉스 차트라는 것은 아까 제가 I 관리도를 그리는 거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 관리도라는 것은 인디비주얼 값, 개별 값을 찍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그 센터라인 값이 바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되겠고, 우리가 그 관리 한계라는 것은 그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편차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레비 제닉스 차트는 그 I 관리도와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하긴 한데, 그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관리 한계 폭이 조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약간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관리 이탈의 룰을 조금 다른 걸 씁니다. 여기서는 그 웨스트가드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웨스트가드 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6가지 형태의 룰이 있습니다. 자, 그중 이제 첫 번째 룰부터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 그 화면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룰에는 그 1-2S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2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시그마 관리 한계를 산출했을 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선을 긋게 되는데요. 1-2S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이 2시그마, 즉 3시그마가 아니고 2시그마를 벗어나면 관리탈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와르트 관리도에서는 이제 3시그마를 벗어나면 관리탈이라고 했는데, 이 레비 제닉스 차트 같은 경우는 슈와르트 관리도보다는 조금 관리 한계가 넓게 형성이 되니까 3시그마가 아니라 2시그마 벗어나도 관리탈로 보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 룰 같은 경우는 1-3S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S는 어떤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3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면 관리탈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룰 1에서 관리탈이 되었다면 룰 2에서는 당연히 관리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두냐면, 이건 옵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룰은 2-2S라고 되어 있는데, 2-2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니 2시그마 범위 밖을 벗어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슈와르트 관리도에서 이제 5번 룰하고 같죠. 5번 룰이라는 것이 연속 3개의 데이터 포인트 중에 그 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2시그마 범위 밖을 벗어나면 관리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슈와르트 관리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그런 컨셉의 관리탈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알파-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파-S는 리버스 레기입니다.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찍히고 반대편 쪽으로 4시그마를 벗어나서 찍히는 그런 형태의 관리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슈와르트 관리도에서는 그 I 관리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I 관리도와 더불어서 MR 관리도를 그리기 때문에, MR 관리도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관리탈이 있다면 MR 관리도에서 그것이 검출됩니다. 근데 그 레비 제닉스 차트에서는 따로 MR 관리도 같은 것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레비 제닉스 차트에서 그렇게 산포가 크게 군간 산포가 크게 변하는 것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S라고 하는 이런 관리탈 룰을 하나 두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4-1S인데, 4-1S는 이거는 그 슈와르트 관리도의 6번 룰과 같습니다. 연속 5개의 데이터 포인트 중에 그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1시그마 범위 밖을 벗어났을 때를 관리탈로 보고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레비 제닉스 차트에서도 연속 4개 데이터 포인트가 1시그마 범위 바깥쪽에 쪼로록 찍힌다라면 그것도 관리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 6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10X라고 되어 있는데, 10X는 뭐냐면 연속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센터라인, X가 이제 센터라인인데요, 센터라인 위쪽 또는 아래쪽에 쪼로록 찍히는 이런 형태의 관리탈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슈퍼트 관리도의 그 2번 관리탈과 같습니다. 2번 관리탈은 런 현상인데 연속 9개죠. 거기서는 연속 9개 데이터 포인트들이 센터라인 위쪽 또는 아래쪽에 찍히는 것이 일반적인 슈퍼트 관리도의 관리탈인데 그 레비 제닝 차트에서는 9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고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한 이런 6가지 관리탈 룰을 우리가 특별히 웨스트가드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가드 룰을 이용해서 레비 제닝스 차트에서는 이제 관리탈을 우리가 검출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미니 탭에서는 이런 그 레비 제닝스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샘플 데이터는 그 미니 탭에서 적용되는 그 샘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샤프트 랭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열에 이제 머신 1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만약에 머신 1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레비 제닝스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니 탭 안에는 그 레비 제닝스트를 그리는 메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I 관리도를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면 슈퍼트 관리도인 I 관리도는 이제 부분군의 산포를 추정을 해서 이제 관리한기를 산출하게 되는데, 레비 제닝 차트는 오버롤 S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오버롤 S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열에 있는 머신원 데이터의 전체 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편차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스텝 메뉴에 가서 자, 베이직 스태틱스 가가지고 여기 그 첫 번째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그 아웃풋 윈도우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아웃풋 윈도우에 출력을 시키지 말고 여기 있는 워크시트에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Store Descriptive Statistics 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머신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Statistic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통계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평균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표준 편차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non missing 있는데 non missing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편집자 값만 출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335라고 하는 이런 편집자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편집자를 자, 클릭을 해서 자,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일단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스텝 메뉴에 가서 자, 컨트롤 차트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자, 베리어블 차트 포 인디비주얼에 있는 요 인디비주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I 관리도를 그리는 메뉴인데 우리는 그 I 관리도를 그리는 메뉴를 이용해서 그 레비 제닝스 차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베리어블에다가 이제 머신원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누르면 일반적인 무빙 렌즈의 평균을 이용해서 그 I 관리도가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것이 레비 제닝스 차트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편집차를 우리가 좀 전에 산출했던 오버롤 S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I 차트 옵션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표준 편차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좀 전에 복사했던 것을 이제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레비 제닝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 한계를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선을 다 나타내서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그걸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그 탭이 있습니다. 이 리밋이라는 탭에 보면 여기 맨 위에 그 these multiples of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1시그마선, 2시그마선, 3시그마선을 내가 나타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자, 이 상태에서 자, OK를 누르고 자,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림에 인디비주얼 차트라고 하는 타이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레이블 버튼을 넣어가지고 차트의 타이틀을 레비 제닝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이제 바꾸고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관리도가 바로 레비 제닝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선을 여기에다 표현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 웨스트가드 룰을 위반한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 요거 하나가 지금 보니까 2시그마를 벗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 룰 1에 위반한 그 관리탈이니까 이런 걸 관리탈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신 것처럼 미니탭 안에 레비 젠 차트를 그리는 메뉴는 없긴 하지만 이 차트를 그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레비 젠 차트를 그릴 때 굳이 꼭 이런 I 관리도 즉 인디비주얼 데이터에 대해서만 레비 젠 차트를 그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관리도를 그리는데 X바 관리도를 그립니다. X바 관리도. 즉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품상에서 여러 개 데이터를 찍었는데 그 평균값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값.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평균을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X바 관리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그 X바 관리도에서 부분군 내 산포가 잘못 추정이 된다면 그때는 심각한 관리도 한계 산출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이 레비 제닉스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워크시트를 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네 번째 열에 이제 서브그룹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1부터 모두 20번까지 이제 20개의 서브그룹이 있는데, 즉 처음 5개 데이터는 첫 번째 부분군, 그 다음 5개는 두 번째 부분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이 부분군을 구성한 것이 정말로 합리적 부분군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5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찍어서 내가 뭔가를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이 레비 제닉스 차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비 제닉스 차트라는 것은 결국 찍는 값. 여기서는 5개의 평균을 구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관리도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각 부분군별로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가지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산출할 게 뭐냐면 이 각 부분군별로 5개씩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5개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한번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텝 메뉴에 있는 베이직 스태틱스 이 메뉴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Store Descriptive Statistics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다 머신을 선택하고 이 아래쪽 by variables에다가 여기 스테디비션 여기 서브로 아이디가 있는 네 번째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자, 마찬가지로 통계량은 아까 우리가 여기다 표준차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표준차가 아니고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평균을 민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by VA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브로 아이디가 되어 있고 서브로 아이디별로 평균값이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평균들을 이제 레비 제닉 차트에 이제 플로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순서가 있었죠. 우리가 이 관리도에 찍는 값을 마치 개별적인 값으로 보고 찍는 값들에 뭘 구해야 된다 그랬냐면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번째 L에 있는 이 평균값들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스텝 메뉴에 자, 베이직 스태틱스에 있는 자, Store Descriptive Statistics라는 메뉴에 가가지고 자, 일단 F3키를 넣어가지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7번째 컬럼을 지정해주고,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Statistics라는 버튼을 넣어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테디비션을 태그하고 난 미싱은 체크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OK. 자, OK 누르면 여기 있는 이 평균값들에 대한 편차는 0.76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를 자, 클릭을 해서 컨트롤 7을 넣어서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그렸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스텝 메뉴에 자, 컨트롤 차트에 가서 베리어블 차트 인디비주얼에 있는 자, 인디비주얼 선택을 하고 자, F3 클릭해서 초기를 한번 한 다음에 여기다가 7번째 컬럼에 있는 평균들이 들어있는 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엔 I 차트 옵션에 가서 여기다 이제 편차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복사했던 그 편차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을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입력하는데 사실은 미니탭 버전이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3까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최근 버전 같은 경우는 3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은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을 입력하지 않고 1과 2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자,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아까도 했던 것처럼 타이틀을 레비 제닉스 차트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자, OK 누르면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20개의 평균 값들에 대한 이런 그 레비 제닝스 차트가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요 한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이렇게 2시그마선을 벗어난 것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룰 1을 위반한 관리 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닝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알아본 게 뭐냐면 이런 슈와르트 관리도를 그림에 있어서 합리적 부분군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는데 미니탭에는 따로 그 메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레비 제닝스 차트를 미니탭에서 그리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